이 동영상은 일원동 대청마을 주민 대표단이자 비구역 단독주택 소유주이신 송희철 선생님께서 제작하여 주신 동영상입니다. 대청마을 3080 플러스 복합사업에 대해 단독주택 소유주분들이 궁금해하거나 오해하는 사항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부 설명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반대 측은 공공주택 재개발은 닭장 아파트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허위사실입니다. 노후된 대청마을 전경입니다. 현재도 빌라 신축이 계속되고 있어 특별한 건축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빌라촌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빌라촌은 조망권과 일조권 측면에서 닭장 아파트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3080 플러스 사업은 닭장 아파트가 아닙니다. 국토부 설명 자료에 나온 닭장 아파트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공공주도 사업을 하게 되면 뭐랄까 닭장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성주님께서 좀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조권이 완화가 되면 너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지어질 염려가 없는지 요새 지어진 아파트의 사생활 노출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려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주택을 계획하는 상당히 서울시 엄격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통합 심의를 통해서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으로 이제 심의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가 이제 수익성을 위한 어떤 그렇게 그러니까 계획을 잡은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주민들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홍제 360번지를 위한 어떤 그런 이제 사업 계획을 담아서 2차 설명회에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제 예상 분양 가격, 종표평가 금액, 그리고 그 사업비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 번 더 비교를 해드리면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민간 이제 우리 정사업이나 우리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서울 기준으로 해서 이제 20에서 30%까지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함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가 있으면은 그 인센티브의 일정 부분도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공공이 이제 참여하지만 이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이제 도심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주택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10에서 15% 정도 범위에서 저희가 공급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분양주택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좋아진 사업성은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 자격도 특정 젊은 층으로 이제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한테 이제 임대주택을 제공해서 등기 대물림을 방지할 것이고요.
신혼부부를 이제 주 타겟으로 해서 임대주택이지만 마감재 상향도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수요자가 원하는 그런 돌봄, 육아, 일자리가 연계된 그런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을 이제 입주시켜서 단지 내 활력을 도모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생활 소지의 일정 부분도 또 상업 공간 등을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층이 유입이 되면은 일자리도 생기고 사람이 또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이 일자리 창출되고 도시가 재편되는 그런 저희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제 배경은 투기를 이제 근절하면서 이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어떤 그런 정책인데요. 그래서 이제 후보지가 발표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또 이제 혼란이 오거나 이렇게 들썩이면은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착수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이상 이제 지점이 포착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투기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원주민 여러분들입니다. 정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투기 어떤 세력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어떤 그런 혜택을 주민 여러분들한테 다 돌려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린 저희가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선 분양권 또 산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일단은 우리 이제 저층주거의 이제 우선 분양권 기준일은 6월 29일 이전 등기 완료한 분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권이 이제 부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이 뭐 사망을 하시거나 이제 뭐 이혼 같은 어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6월 29일 이후에도 우선 공급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부부 공동명의나 자녀간의 증여 같은 경우에는 6월 29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등기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권이 아닌 현금으로 보상을 해드리게 됩니다. 타 대책 중에서 토지 수용에 대한 반감이 꽤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지로 선정돼서 좋아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지금 굉장히 거부감 드러내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반감 조성된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지난 2월 4일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사업 방식인 공공 직접 시행과 공공 복합 사업을 설명하면서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강력한 단어를 쓴 게 그 시작인데요. 당시 공공성 재고를 명목으로 공기업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구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책 발표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가뜩이나 부동산 상승 등으로 공공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토지를 수용하겠다거나 현금 청산 대상이라는 등 강력한 단어가 연달아 등장하니 대책에 대한 불신으로 옮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실무자들은 이 같은 오해를 푸는 게 가장 큰 숙제였다고 하는데요. 수용이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민간 재개발 절차에도 있는 관리 처분 과정을 앞단으로 끌어왔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게 실무자들의 설명입니다. 일단 LH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일반 재개발은 이제 관리처분 방식이고 저희는 관리처분 방식이 아닌 이제 현물 선납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용어가 다르지 방식은 종전에 자기 자산을 내어놓고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그런 방식이고요. 네, 지금 나오는 화면을 보시면요. 공공복합사업에서는 일반 재개발보다 많은 부분이 생략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일단 조합 대신 공기업인 사업 시행자가 주민 협의를 하기 때문에 조합 총회 절차가 생략됐고요. 관리처분 인가 과정도 생략됩니다. 현물 선납을 통해 정비계획 단계에서부터 관리처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일반 재개발은 사업 진행을 어느 정도 완료한 다음 조합원들이 조합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지상권 등과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일정 기간 신탁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다 지어진 뒤에 아파트와 관련한 권리로 변환해 배분하는데요.
이사 대책은 사업을 한 목소리로 빠르게 끌어가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신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브랜드 또 많은 분들이 원플러스 주택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요. 저는 원칙은 이제 한 세대 한 주택 공급이 원칙이지만 종조자산 보상 총액이 많거나 아니면 이제 주거 전용 면적 범위에서 2주택까지 허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원플러스 원 주택이 허용이 가능하고 이제 법에 의하면 이제 1주택은 소형주택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15평을 이렇게 그냥 나머지 한테는 이제 33평이든 아니면은 이제 중대형이 40평이 넘는 중대형이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물 상납 시 양도세가 공공이하기 때문에 소형 평수만 공급하는 거 아니냐라는 궁금증이 많은데요. 사업은 주민 여러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33평 초과하는 40평, 50평 대형 평수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공급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일반 분양은 현행법상 일단 공공은 이제 33평 이하만 이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에게는 대형 평수 공급이 가능하고요. 일반 분양은 이제 전용 면적 8사 이하로 저희가 공급을 하게 됩니다. LH가 이제 추진한 정비사업 사례를 설명드리면요. 이제 안양 벽천지구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삼성 레미안에서 시공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레미안 브랜드가 걸려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이 투명하게 사업을 시행을 하고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하게 이제 사업성 개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분담금이 아닌 개발 이익을 돌려주는 그런 사례가 되었고요. 현재 이제 우리 성남에 성남 순환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남 금강일 신흥이 중일 이렇게 순환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브랜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편한 세상, 자이 프로지오, 하늘채 등 민간 브랜드가 이제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지금 LH에서도 이제 민간 참여라고 그래서 이제 LH 가지고 있는 택지를 이제 LH가 제공하고 브랜드에 대한 오해 있잖아요. 뭐 LH 브랜드가 붙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공공재개발, 공공복합사업 모두 다 민간 브랜드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공사 선정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이게 브랜드 관련한 게 명확하게 거짓인데도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낭설로 떠드는 게 공공 브랜드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주공 아파트로 지어지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편견 때문인데요. 공공 재개발 재건축뿐 아니라 이사 대책에 포함된 사업 모두 민간 브랜드 아파트가 적용됩니다. 사실 몇몇 민간 건설사들은 현재 후보지를 방문하며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증산 4구역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안에 있는 건설사들은 이미 한 번씩 다녀갔다고 말했는데요. 아직 시공사 선정 방식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LH 관계자는 과거 LH 참호형 과로주택 정비사업에 도입했던 것처럼 민간 시공사 풀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사업지별로 LH와 주민들이 공사비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해 후보 건설사 두세 곳을 추리고 나면 주민투표에 붙여 최종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겁니다.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도 최근 서울권 정비사업 물량 확보가 어렵다 보니 공공복합사업 풀에 참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됩니다. 공공이 이제 시행하면은 주민 의견은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우려도 많으신데요. 일단은 저희는 아까 제가 우리 설명 자료 보시다가 같이 이제 저희가 단체 톡방 운영해서 실시간으로 모든 자료는 공개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의견을 그렇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서대문 홍제도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은 이제 임시 주민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설명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민 협의체와 항상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시공사 감정평가사는 주민이 직접 선택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단지 설계라든지 마감재 어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종님께서 부진의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는데 인근 빌라와 감정평가 사이에 큰 갭 차이가 있는데 동일한 보상이 적용되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평가한 평가 금액대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보상에 관련한 부분들이 다들 너무너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서요. 네. 사실 저희 홍제동이 실거래가가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이 권리가액을 산정할 때 이 실거래가가 적용이 되는데 네. 이게 지금 현 시세대로 인근 주변의 홍제동 주변의 어떤 그 거래가액과 좀 참고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솔직히 감정평가는 저희 LH도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평가 기준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평가하는 자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한 내역을 평가사는 이제 택배에 자기 이름을 걸고 공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그 평가 같은 기준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평가사가 공정하게 평가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요. 또 평가사들한테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이고, 어쨌든 간에 평가사 1위는 여러분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평가사에게 어떤 그런 부분 입장을 잘 전달하셔가지고 평가하는데 좀 참고 삼으라 그렇게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다음에 민간 대비 이제 추가 수익률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와 기후천화 비율을 최소화해서 사업의 이제 수익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방식은 이제 관리통분 방식의 비례율이 아닌 수익률을 이제 도입했는데요. 이러한 이제 10에서 30% 포인트까지 추가 수익률을 여러분들 이제 분양가를 낮추는데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 우선 분양가를 낮춰서 여러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입니다. 이 수익률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설명회에서 상세하게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룰루랄라님은 이제 그 앞쪽에서 사업 설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 그 내용이 좀 자세하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주도 3080 사업으로 진행하면 이제 그 10에서 30%로 주민에게 돌려주겠다, 포인트를 돌려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좀 이해가 안 가게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뭘 돌려주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궁금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등사업은 이제 비례율 거죠. 그래서 비례율이 이제 도입이 돼서 그 비례율만큼 이제 종전 가액에 곱해져서 이제 권리 가액이라고 이제 그 권리 가액으로 이제 신축 분양가 대비해서 이제 분담금을 납부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2차 설명을 하게 되면은 민간에서 하는 어떤 그런 때 이제 개발 세대수라든지 그 어떤 수익률을 저희가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하고 이제 저희 3080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종상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부 체납도 최소화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수익을 똑같이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에서 10에서 30% 포인트까지는 이제 주민들 이제 우선 분양가 산정하는데 반영을 해서 우선 분양가를 조금 더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분양가를 낮추어서 그 낮추어진 분양가와 여러분 종전 자산 가격을 비교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분담금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를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일반 분양가 아니요, 조합원은 네. 그러니까 주현종님께서 부진의 아파트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공공재개발과 이제 3080 주택을 혼란하시는데 보도 나온 게 있는데 잠시 시청을 정부가 하시겠습니다.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라고 발표하며
다양한 공급 대책이 나왔죠. 특히 서울 지역에선 공공재개발, 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 같은 대책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오해 또 혼란도 여전한 모습인데요. 공공으로 하면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게 아니냐에서부터 현물 선납이라는 생소한 개발 방식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부의 지혜진 기자와 함께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공공개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굉장히 저희 현장에 있는 분들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그런 건데 아무래도 서울이 주도로 하는 공공재개발, 재건축이 한 축이고요. 또 보니까 국토부 주도로 하는 공공복합사업이 있는데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헷갈리는 측면들.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한번 하나하나씩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주로 헷갈려하는 게 말씀해주신 공공재개발 재건축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공공재개발 재건축도 지난해 새로 나온 사업인데 올해 초 이사대책이 발표되면서 두 사업을 혼동하는 겁니다. 우선 LH 사업팀 관계자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죠. 두 개의 비교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공공재개발은 관리처분 방식인데 이 사업은 관리처분 방식이 아니라 주민 수익률을 도입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비율에 대해서도 공공재개발은 임대주택 공급이 많은 반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임대주택 공급을 좀 줄이고 대신에 공공 분양을 늘려서 주민들에게 좀 선택을 다양하게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LH 관계자가 설명한 대로 두 사업은 방식이 다릅니다. 공공재개발 재건축은 기존의 민간개발 방식대로 관리처분 방식을 따르고요. 공공복합사업은 현물선납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 방식이 다르다는 건 사업을 진행하는 토대가 되는 법안도 다르다는 의미인데요. 공공재개발 재건축은 기존 정비사업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반해 공공복합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추진 주체도 다른데요. 공공재개발 재건축은 서울시가, 공공복합사업은 국토부가 주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실 이미 공공재개발 재건축 대책이 나온 상황에서 공공복합사업을 내놓은 이유가 뭐냐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는데요.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공급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방안으로 생각해낸 게 공공복합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후도 기준도 공공복합사업은 조금 더 완화했습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를 보면요. 지난 2016년 서울시가 도입한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하지 못해 노후도 미달로 탈락한 후보지들이 많았는데요. 공공복합사업지에서는 주거정비지수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과거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해제된 구역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가장 빨리 받은 은평구 증산 4구역이 대표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 주거정비지수 등 때문에 사업이 막혀있던 뉴타운 해제구역들은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사업을 다시 추진할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지금 이사 대책 중에서 토지 수용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요. 저희는 민간보다는 10에서 30%포인트 수익을 확정적으로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수상황의 소유자, 세입자, 정세상인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이해관계를 조율해드리고 어쨌든 간에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 소통하는 이런 사항을 좀 예시를 들면요. 그러니까 주민 대표들 단들과 저희는 이렇게 단체 톡을 통해서 정부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거나 하면은 저희가 바로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이 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 반대하는 분들 선택을 존중하는데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 대표에서 LH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요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허위 사실 유포하신 분들한테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올바른 사실 정보를 제공하라고 저희가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민간과 저희 공공의 역할을 한 번 더 비교해드리면 민간은 어쨌든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있는 곳만 참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도급제 방식을 통해서
모든 사업의 손익은 조합에 기속되고 조합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공공은 이런 민간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정비사업 해제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업 효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차에서 5차까지 평균 사업 효과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평균 한 227%가 되는데 저희 3080 저층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용적률이 한 285% 정도 나오고요. 세대수도 이제 민간은 1260여 호 되는데 저희는 이제 1740여 호. 그리고 이제 공급 금액도 이 사업 지금 서울에서 이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이제 현재 이제 그 기준은 이제 민간보다는 공공이 적용하는 이제 공급액이 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공급액도 이제 민간 대비 저희가 63% 한 10% 정도 더 저렴하게 분양을 해드릴 거고요. 이런 용적률 이제 인센티브를 통해서 수익률은 민간보다 이제 한 21% 정도 수익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제 수익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확정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보장해 드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저희 민간 사업이건 공공 사업이건 원하시는 것들은 신속하게 이제 입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사업이 추진되고 이제 빨리 새 아파트에서 좋은 환경에서 이제 입주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사업 기간이 10년에서 한 14, 15년 걸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절차가 생략되고 통합 심의 등을 통해서 사업이 상당히 신속하게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업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은 5년에서 6년이면은 이제 입주까지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민간 대비 5년에서 7년 그러니까 이 기간이 단축되는 게 엄청난 여러분들 혜택이 주어집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사업비는 계속 이제 증가가 될 것이고요. 또 이제 그 주택 가격도 사업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지금까지 현재 이제 서울의 기준에서 볼 때 주택 이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기속이 됩니다.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교시 때는 이제 용산 같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어떻게 하느냐, 토지 임대 방식으로 이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었고, 근데 사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이라는 게 서울 도심만 보더라도 거의 없잖아요. 용산 땅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하나 나온 거고, 거의 다 민간이 갖고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민간 사유재산 아닙니까? 사유재산을 갖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이거 놔둬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방법을 한번 좀 오늘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흑석동의 이제 재개발 구역입니다. 일부는 이미 재개발돼서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되고 앞으로 상당 부분이 다 이제 재개발 구역별로 나눠서 되는데 재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왜냐면은 재개발이라는 게 뭐 잘 경험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변에 이렇게 새 아파트 단지 하나 들어서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이 아파트가 고층이 되니까는 원래 1000채 있던 주택이 5000채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5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주택이 공급이 많아지니까 집값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공급이 늘어나는데도 덩달아서 주변 집값까지 같이 다 뛰어오르거든요. 재개발 하나 들었으면은 이게 왜 그런 거냐. 이유가 다 있거든요. 공급이 늘어나는데 왜 가격이 뛸까? 아까 그 흑석동 지역에서 재개발하는데 원래 처음에 시공사가 2,700억에 우리가 그 공사를 하겠다라고 입찰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A건설사는 3,000억, B건설사는 3,500억 뭐 해갖고 가장 공사비를 낮게 적어놓은 여기 그 C건설업체라는 데가 2,700억을 우리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선정되고 나서 공사비를 4,000억으로 증액을 하거든요. 한 1,300억 증액합니다. 여긴 그렇게 뭐 또 많이 증액하는 데도 아니에요. 다 이렇게 증액합니다. 증액하는 이유가 설계 변경을 좀 해야겠다라고 조합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계 변경을 왜 하느냐?
아파트 단지 전체 면적이 그 전체 이제 조성할 단지 면적이 뭐 이 정도 규모였었는데 24만에서 31만 제곱미터로 좀 늘려야겠다. 늘리니까 당연히 공사비가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설사에서 1,300억 정도를 우리가 좀 더 받아야겠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30평 아파트를 면적을 늘려준다니까 30평 아파트를 35평으로 늘려주는 거면은 이 조합원들이 이해합니다. 내 아파트 더 넓게 해주니까는 내가 조금 더 돈 내더라도 손해보는 건 아니겠지라고 하는데 거의 모두가 이 면적을 늘려서 설계 변경한다는 게 이 지상을 건물을 면적을 늘린다는 게 아니고 다 지하 주차장을 늘리는 거거든요. 24만 제곱미터였는데 주차장 이만큼 더 늘리자. 그러니까 공사비 늘려달라라는 거거든요. 이 방식이 모든 재건축, 재개발 현장의 똑같은 패턴입니다. 다 이렇게 공사비를 증액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하 주차장 늘리는데 물론 늘릴 수 있어요. 늘릴 수 있어요. 요즘 차 많이 있으니까 지하 주차장 원래 설계한 것보다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라는 게 지하와 지상은 정말 천양지차거든요. 지하 공사비는 그냥 땅 파서 여기다가 기둥 세우고 그다음에 형광등 몇 개 달고 페인트 칠하면 끝납니다. 뭐 돈 들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지상은 벽체 세워야죠. 문짝 달아야지. 형광등 달아야지. 창문 또 달아야지. 마루판 깔아야지. 뭐 화장실 변기까지 달아야지. 공사비가 지하하고 지상은 3배 차이가 나거든요. 지상은 하나도 늘리지 않고 지하만 늘리는데 공사비 늘리는 거는 지상을 기준으로 해서 뻥튀기를 시킵니다. 이래서 건설사들이 이제 그 폭리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그러면은 애초에 계약한 게 2,700억 약속을 했는데 문제를 삼으면 될 거 아니냐. 낙찰을 일단 한번 받고 시공사가 선정되고 나면은 갑과 을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합이 이 시공사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너희들하고 이제 너희 건설사 약속을 어겼으니까 싫어. 너희들 나가. 우리 다른 건설사 다시 선정할래. 시간이 돈인데 2주 다 시켰지. 철거 다 시켰지 했는데 시간이 공사 기일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은 그 부담이 4천억이 아니고 정말 5천억, 6천억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여기 재개발한 조합원들이 내가 좀 좋은 아파트 살고 거기다 또 돈도 좀 벌겠다고 뭐 그거 죄라는 거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재개발하는 건데 공사비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내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돈 오히려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성이 다 자제합니다. 그래서 조합이 시끄러운 거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이 공사비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공사 현장도 이 조합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공사비를 갖다 왜 처음에 약속한 거하고 다르게 지하 주차장만 그렇게 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들어가느냐. 너무 건설사들이 다 해먹는 거 아니냐라고 조합원 총회를 해서 여기서 공사비에 대해서 뭐 어떤 교회 건물 하나 빌려서 조합원 총회를 했대요. 그때 조합원들을 이른바 그야말로 올킬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조용하게 다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딱 한마디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건설사 임원이 나와서 이 한마디 딱 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재개발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아파트 이런 것들 다 생각하시지만 결국은 돈이잖아요. 아무리 시끄러운 사업장에서도 가격이 올라가면 조용해집니다. 결국 동작구 최고 시세 강남백은 여기 제일 비싸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제일 비싸게 분양해 주겠다. 이 아파트. 이 한마디에 조용히 그냥 박수 치고 다 해산하는 겁니다. 이거거든요. 예. 이 영상은 이제 지난 6월 28일 날 KBS 이제 시사기획창에서 보도를 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이제 시사기획창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공사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인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저희가 이제 안내해 드릴 것이고요. 만약에 시공사가 선정되고 이제 시공사가 이제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 그런 마감재 스펙을 이제 제시했을 때 주민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시공사 제시한 어떤 마감재보다 더 고급 마감재를 선택하겠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저기 뭐 바닥에 이제 마루를 까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기 뭐 테레스가 깐다든지 아파트 이제 인면을 돌을 붙이다든지 그런 걸 요구하면은 이제 저희가 시공사가 이제 제시한 어떤 그런 공사비와 주민들이 이제 요구하는 그런 공사비를 비교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교해 드렸을 때도 주민들이 고급 아파트를 원한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스펙을 이제 할 때는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분양금이 더 올라갑니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 선택에 따라 저희는 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